동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춘 남녀분들이 동거 아닌 동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보통 20대 30대 분들이 동거를 하게 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와 혼자 사는 여자가 만나서 서로의 집에 들락날락하게 되고, 서로의 집에서 데이트도 하게 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하루 3번 양치를 하게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한쪽에 칫솔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칫솔 하나를 상대방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샤워를 하게 되는데, 샤워를 하고 나오면 입을 옷이 없다 보니 상대방의 편한 옷을 하나 받아서 입게 됩니다. 로션 또한 한두 번 얻어 쓰다 보면 여자분인 경우에는 남자 로션을 쓰기도 불편해요. 서로의 로션이 한 집에 생기게 됩니다. 네 집인지 내 집인지 애매모호하게 내가 상대방 집에서 공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로 월세를 살고 있으면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게 되고,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라는 게 이중으로 나가게 되죠. 금수저를 제외한 내 집 자체가 없는 20대 청춘들에게는 이 부분에서 아주 경제적입니다. 이중으로 나갈 거 그냥 같이 살게 되면 반값으로 절약이 됩니다. 불타는 청춘들이 모텔에 가게 되면 모텔비도 장난 아닌데 그것도 절약이 되니까, 음식도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최소 주문 금액을 시키다 보면 1인분으로 먹을 게 2인분이 됩니다. 결국 같이 시켜 먹으면 남는 장사죠. 서로 사랑도 하며 경제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동거 유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서로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부류의 동거를 조심스럽게 정의를 해보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춘 남녀의 사실상 쌍방 그 누구도 책임 소지가 없는 철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같이 장도 보고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눈을 뜨면 내 사랑이 옆에 누워있고, 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하겠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환상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매일 이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연애를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잡고 만나서 밥, 커피, 영화, 술 이런 데이트를 할 때처럼 하하호호 웃고 지내는 일들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하던 모습과는 별개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뼛속까지 박힌 이 사람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은 결혼 생활인 이 동거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의 관계에 대해 책임의식 자체가 결여된 방식이 많습니다. 수십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더군다나 책임의식 자체도 결여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본성을 보게 되면 정말 미친듯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울고불고 욕하면서 싸우고, 감정 소모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불타는 청춘의 남녀 두 명이 한 집에 살게 되면 아주 그 집은 뜨거워집니다. 피임 도구도 한두 번이지 제대로 쓰지 않게 되죠. 이중으로 나가는 월세도 아까운데 피임 도구를 매번 산다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겠죠. 때로는 사러 나가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관계가 지속이 되면 임신을 하게 되고, 미혼모가 되든 낙태가 되든 남자든 여자든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비극은 제가 말했던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예견된 결말입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서로가 좋아서 하는 동거, 지금이라도 그만두셔야 서로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동거를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제 의견은 대부분의 7-80%에 해당하는 철없는 청년들이 하는 동거를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찬성을 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자보다는 동거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하는 결정이 보통 찬성 쪽에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찬성을 하는 입장 쪽의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한 번은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동거를 하면서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우리가 같이 정하자라는 뜻이죠. 좋은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기 전에 헤어지는 게 낫겠죠. 2019년 3월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2018년 통계에서 전년도 대비 혼인 건수는 2.6%가 올라, 쉽게 말해서 결혼은 안 하는데 이혼은 많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살아봤는데
안 행복하니까 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이혼율을 더 높일 바에야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하는 게 옳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부모님과 얼굴을 다투면서 상견례를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을 알려놓고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취지 자체가 비극을 예견하는 겁니다. 너가 마음에 안 들면 난 언제든지 결혼을 안 할 생각이 있다. 책임감이 없는 동거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조건부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조건부 동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짚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제 소소한 잡담을 한번 늘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말만 동거지 식만 안 올린 거 아니냐, 이거 뭐 한번 갔다 온 거 아니냐. 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말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어요. 아니, 동거나 반동거나 비동거나 관계를 한 연인 사이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만약에 혼전순결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발언에는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동거나 비동거나 뭐 반동거나 뭐 반의 반동거나 뭐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그 정신이 결여돼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결혼을 해서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널 사랑하지만 난 이런 부분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부분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런 부분만 사랑해.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따지는데 내가 상대방의 모든 걸 다 알아봐야 내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결혼 못합니다. 저는 동거는 준결혼이라고 봅니다. 동거를 할 때에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나와 상대방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때 결혼을 전제한 동거에 대한 선택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자분이 너를 책임지겠노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의 정도라면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포즈라면 저라도 반하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동거를 하고 있거나 동거에 대한 고민 중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 couldn't stop and say no. It's all the same, but you won't take the blame.